치과 의사 홍윤우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로 오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니버시티 오브 포레라인데요. 포레라 치과대학은 포레라라는 아주 히스토릭한 역사적인 그런 작은 도시에 있는 것으로 알게 되었고요. 이탈리아 북동부 쪽에 있는데 베니스에서 볼로냐를 오다 보면 그 선상에 있습니다. 니스, 칸느, 모나코 쪽에서 운전해서 넘어오다 보면 제네와 쪽으로 넘어오게 되고 스위스에서 넘어오면 밀라노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밀라노에서 베니스를 갔다가 그렇게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안피에트로 신카글리아 이분이 페리오를 USC에서 하셨더라고요. 이태리이신데 지금 치주과의 체어맨이십니다. 그 다음에 DDS는 학사하는 치과대학은 페레라 치과대학을 나오시고요. 한번 다녀보고 싶다. 아주 그냥 전원적이고 역사적인 건물에 한적한 그런 교정이 있고 꽃이 많고 화단도 많고 아주 정서적인 곳이었어요. 그래서 좀 기억에 남았는데 이분이 체어맨으로 계시고요. 이분의 아티클은 좀 있었습니다. 티스 앤 임플란트의 리제너레이션. USC를 다니셨으니까 아마 리제너레이션에 강할 수밖에 없죠. 미국이 좀 아무래도 유럽보다는 보면은 약간 커머셜한 부분이 있긴 있죠. 미국을 커머셜하다고 얘기하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미국은 아카데믹하면서 커머셜한 거죠. 그런데 유럽은 아카데믹을 좀 더 강하게 요구하죠. 유럽 페리오에서 강의를 하려면 정말 파워 높은 스터디가 많지 않으면 거기 가서는 강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페이퍼가 부족하더라도 임상적으로 정말 훌륭하다면은 기회가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지고 저는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레오너드 트롬벨리죠. 이 사람은 전 페레라 대학의 치주과 과장이셨습니다. 현재는 아니시고 페리임플란타이터스와 페리오돈탈 치료의 그 센터의 디렉터를 맡고 계시고요. U of 페레라에서요. 그 다음에 또 정식 명칭이 유니버시티 오브 페레라 메디슨 앤 덴티스트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학교의 프레지던트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학장도 하시고 프레지던트도 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웨이트가 있으신 분으로 파악이 됐고요. 에디토리얼 보드 JCP, JDR Journal of Dental Research, JCP 미국의 유로페리오 AAP를 관장하는 모든 대표 저널의 에디토리얼 보드로 계시고 100편 이상의 사이언티픽 아티클을 가지고 계시고 내년엔 한국에 올 예정이고 올해 오시게 될 수도 있는데 온라인으로 오시게 될지 실제로 오시게 될지 그거는 이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전국하고 네고시에이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꼭 듣고 싶은 분이었는데 원래 오시기로 해서 제가 살짝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이제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미팅 정키라고 그러거든요. 미팅을 어디서 하고 있는데 학술대에 어디 유로페리오 어디서 하고 있는데 거긴 못 가고 환자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뛰죠. 난 거기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저는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3일 가서 거기서 공부하는 것이 내가 3개월 다른 데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배운다고. 배움의 장을 중요시 생각하니까 그것을 못 듣는 것은 저는 너무나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주셨는데 못 들었다. 인근 국가에만 오셔도 정말 쉽게 얘기하면 스트리트 잉글리시로 땡큐인데 그런 생각이 들죠. 이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치주과 과장 로버트 슈어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강의를 하실 때는 제가 그분 의자에 앉아 있는 거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분은 내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한국 문화에서는 과장이 서 있고 레지던트나 교수들이 당신 의자에 앉아 있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밥시오가 뭐라 그러냐면 니네 문화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곳이 있다는 거 안 돼요. 하지만 내가 서 있고 네가 의자에 앉아 있을 그런 문화를 만들었을 때 너희가 훨씬 많이 배우고 나간다. 라는 얘기를 하셔서 진짜 교육자고 저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좋았거든요. 제가 그분하고 연구를 같이 해서 저희 치주과에 나이 클리닉을 만들었죠. 물론 한국의 아이디어였지만 그래서 공부할 때 보면 레지던트들은 항상 치주과 레지던트들은 항상 환자를 더 달라고 너가 뭐가 필요해 물어보면 항상 환자를 더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매출도 많이 올리고 우리는 많이 배우고 해서 좋은 시절을 보냈고 이 사람이 또 템플 출신이라 NIU에서 우리 과에서 임플란트를 정말 많이 심었습니다. 제가 다닐 때 200개 심고 졸업한 레지던트 우리 제 1년 위였는데 나이는 많이 어렸지만 마크 슐레징거라고 지금은 이제 학교 와서 가르치고 있는데 200개 심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그런 NYU와 우리 교수님과 과장님이 잠깐, 디렉터가 잠깐 생각나고, 제가 생각하는 선생님은 세 분입니다. 데니스 타나우, 폴 플래처, 밥 슈어, 세 분이 저의 선생님입니다.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이분도 100편 넘는 아티클이 있고요. 한국에 오실 예정이어서 선생님들 꼭 듣고, 이 사람의 챕터는 베이직 페리오에서부터, 페리오던탈 베이직에서부터 액세스 플랩 서저리, 페리오 치료, 페리 임플란트 디지즈 치료, 페리오던탈 플라스틱 서저리, 리제너레이션, 하드 앤 소프트 티슈, 전반적인 게 있고, 이 사람의 아주 책 2권이 있는데 저도 가지고 있는데, 왼편은 볼륨 1, 볼륨 2라서 아틀라스 개념의 정말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아주 베이직한 거지만 아틀라스 개념으로, 이탈리아 책들이 대부분 그래요. 사진이 기가 막히죠. 이탈리아에서 공부하러 온 애들 보면은 이 서지컬 그 스크럽도 아무거나 안 입어요. 디자이너가 딱 맞는 거 몸에 꽉 끼는 그런 거 입고, 야, 저거 입고 어떻게 수술하지? 정말 시선을 돌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그런 식으로 입고 와서 의사들이 수술하고 그러거든요. 아주 독특한 나라인데, 이 사람들의 책을 보면 사진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책이 아마 이게 나중에 나온 걸 겁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데, Simplified Regenerative Procedure, 간단하게 리제너레이션하는 프로시저에 대한 건데, 글쎄 간단하게 되는 게 적절한 스킵, 그 단계를 생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계를 생략하면서 잘 되는 재생은 없습니다. 단계는 다 잘하고 빨리 하고 잘하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식이 많아서 손이 빨리 돌아가줘야지, 그런 프로시저의 단계를 뛰어넘는 거, 그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교수님의 2가지 책이 있어서 제가 설명드렸고, 로베르토 파리나, 이분이 오스티올로지 파운데이션에 들어가면 엑스퍼트 패널로 돼 있고, 이 학교하고 관련이 있고, 메인 토픽은 페리임플란트 디지즈고, 이 사람은 아직은 트롬벨리의 학생 출신이었던 것 같은 것으로 저한테는 결과가 파악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베네치아에서 남서쪽으로 떨어진 역사적인 페레라 치주과 대학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밀란 대학입니다. 밀란 대학은 페레라 대학과는 틀리게 여기는 정말 빅샷, 유명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치과대학 건물이 있는데 정말 이태리다운 그런 치과대학 건물이고, 밀란이라는 데는 이제 스위스 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밀란을 거의 거치게 되는 그런 큰 도시죠. 거기에 이제 치과대학입니다. 밀란을 졸업하거나 이곳에서 티칭을 하신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우리들도 대부분 다 아는 마시모 시미옹, 티지아노 테스토리, 칼로 틴티, 그다음에 칼로스 레스퍼리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테오 치아파스코, 이 세 분들이 저희들한테는 이제 많이 알려진 분들이죠. 마시모 시미온, 옛날부터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섬세한 손을 가진 구강외과적인 백그라운드의 치주과적인 바느질, 더군다나 개인적으로 친하진 않은 분이지만 상당히 이렇게 겪어보면 이분은 굉장히 험불하신 분입니다. 예의 바르시고 젠틀하시고 겸손하신 그런 선생님같이, 자연치아와 임플란트에서의 뼈 만드는 GTR, GBR의 스페셜리스트시고, 3D 디멘셔널 오그멘테이션, 버티컬 앤 호리존탈, 수평, 수직 뼈 만들기의 대가이시고, 3차원적인 뼈 만들기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3D 디멘셔널 오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은 3차원적이기 때문에 항상 버티컬 앤 호리존탈이라고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텍스를 비롯한 타이타늄 리인포스 멤브레인을 쓰는 거로는 정말 최고로 오래되신 분이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정말 배울 것이 많은 선생님이시죠. 엔테리어 임플란트 에스테릭은 이분의 메인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골텍스 멤브레인도 이분의 메인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2015년도 런던 페리오에 참석했을 때 이분의 강의를 직접 들어갔습니다. 오른쪽은 크리스토 달린이고, 크리스토 달린은 얀 웨어하그의 제자이고, 린디, 스투어 니만, 달린, 이 사람은 뭐 쌍벽을 이루는 스칸디나비안 사이언티스트이고 임상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텍스 멤브레인의 개발과 스터디에 많은 분이고, 왼쪽이 이제 마시모 시미온인데, 이분이 건강상으로 이제 많은 이렇게 액티브한 강의가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런던에서 했던 건데, 런던은 2015년 치주과 의사와 일반 의사 합쳐서 12,000명이 참석했고, 런던 올림픽 스타디움을 아주 멋지게 활용한 아주 정말 대표적인 올림픽 후기가 있는 곳입니다.
유럽 페리오 콩그레스는 유로피안 페더레이션 오브 페리오돈톨로지라고 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선생님들도 귀에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년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개최되는 장소는 전부 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역사적인 곳들입니다. 전체적인 메인 토픽은 치주와 임플란트고 공식 저널은 JCP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편집장은 홍콩 대학에 계셨다가 아마 최근에 홍콩 대학을 떠나시고 다시 주리나 스위스로 이태리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머리지오 토네티가 편집장으로 계시고 JP의 편집장은 켄 코맨이고 페리오 2000의 편집장은 요르겐 슬라시입니다. 상당히 사이언티픽한 저널이고 섹션마다 나눠져 있어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거, 클리닉에 관련된 거 다 나눠져 있습니다. JCP의 섹션은. 한번 만약에 유럽 페리오를 참석 못하면 3년이기 때문에 6년이 지나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덴마크의 코펜하겐의 멜라센타고 2022년으로 아주 미리 연기를 했더라고요. 이 JCP 저널은 케이스 리포트 타입보다는 저널 베이스, 에비던스 베이스, 근거 베이스여서 약간 보링할 것 같지만 유럽 페리오에서 저널만 가지고서 융이거, 하멜리, 토마 뭐 이런 사람들이 강의를 할 때 저널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좀 보링할 것 같은데 아주 재밌습니다. 이런 거를 많이 듣다 보면 증례 위주는 조금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컴바인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스피커로 초대되려면 파워 오픈 스터디가 많아야 합니다.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이제 학회장에서 돌아와서 기차역에서 내려서 카나리 워프 기차장인데 여기에 약간의 석양이 지고 제가 호텔로 가기 전에 이제 혼자 갔었는데 인생은 혼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가는 길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 순간은 절대 외로운 순간은 아니고 가족과 집사람과 거의 다 같이 생활하지만 가끔 이렇게 혼자 하는 생활도 별로 나쁘진 않습니다. 시간이 나서 이제 런던 시내에 가면 그 유명한 헤로츠 백화점 이 안에 슈퍼 안에 있는 푸드코트가 기가 막힌 푸드코트가 있는데 이것저것 음식점이 많은데 줄 서서 기다릴 만한 그런 푸드코트들이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에 가면 스테이크 코너가 있는데 영국은 좀 불만이 좀 모든 게 비쌉니다. 택시도 비싸고 모든 게 비싼데 그래도 뭐 답은 간단하죠. 덜 쓰면 됩니다. 네. 같은 제가 유럽 페리오 갔을 때 이제 혼자서 그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주는데 굉장히 헬시하게 건강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만약에 해외에 있는 메이저급의 미팅은 뭐냐? 심포지움 미팅 같은 말이죠. 세미나는 조금 작은 그룹이고 심포지움은 조금 큰 그룹으로 얘기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미팅은 크고 작은 거를 다 포함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유로 페리오 큰 그룹이죠. AAP 미국에서 하는 거 큰 그룹이죠. AAP는 매년 합니다. 유로 페리오는 3년이지만 AAP는 매년 하고 그 다음에 오스티올로지 파운데이션 2년 하다가 3년 하다가 보통 2년에서 3년마다 하고 오스티올로지는 그 프랑스의 남부 프로랑스 그 니스에서 했을 때 갔었고 모나코에 했을 때 갔었는데 그때는 집사람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가끔 혼자 갑니다. 그래서 이 큰 미팅 스트라우만, 아스트라, 오스티올로지 이런 회사들은 큰 회사들이요. 가이스트리, 스트라우만, 아스트라 이런 회사들을 부스에 가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그 만찬이 있냐고 디너에 대해서 정보를 한번 얻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하다가 쿠폰 하나 받아가지고 왜 이 회사들 가냐. 이 회사들 가면 디너가 굉장히 화려하고 좋습니다.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낮에는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물론 강의실은 저는 한 번도 강의를 들으면서 골프를 치거나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강의를 들으러 왔기 때문에 강의를 빼먹으면은 나가 있으면 또 미팅 정키들은 가슴이 또 콩탕콩탕 뜁니다. 그래서 부스를 다니시면서 좋은 만찬을 찾아다니십시오. 그러면 저녁은 내 돈 안 쓰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 먹은 사진 한번 제가 올려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하는 생각인데 Sometimes we all enjoy being alone. 가끔 우리는 혼자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누구랑 맞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 평생 살면서 가족 구성원들과 맞추고 둘이 같이 가서 룸메이트와 호텔메이트하고 맞추고 뭐 외롭진 않지만 또 혼자 가면 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메이저 미팅, 심포지움, 세미나, 중요 학술 대회들입니다. 유럽 페리오, 유럽 치주학회 3년마다 저널 오브 클리니컬 페리오돈톨로지 저널 베이스고 클리니컬 케이스는 좀
별로 환영 못 받고 에비던스 베이스드의 파워 오픈 스터디, AAP 미국 치주학회 매년 열리고 저널 오브 페리오돈톨러지 임상적이고 면서도 사이언티픽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치주학회 좋아합니다. 오스티올로지 파운데이션, 모스틀리 리제네레이션, 연조직 재생, 경조직 재생에 대해서 아주 몰두해서 듣고 싶으면 오스티올로지 파운데이션 가십시오. 장소가 유럽의 모든 관광지 같은 명소여서 집사람하고 같이 가거나 가족이랑 같이 가면 정말 좋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ISPRD, 퀸테센스 퍼블리싱에서 하는 인터내셔널 심포지움 of Periodontics and Restorative Dentistry. 이거는 보철과 치주가 같이 있어서 좀 더 다양합니다. 보스턴 카플리 센터가 장소로 고정돼 있어서 항상 보스턴에서 하고 2년마다 했었는데 그거는 크레이머가 할 때 2년이랑 하고 지금은 3년이랑 돼서 마크 네빈스와 마이런 네빈스가 부자가 같이 이걸 하면서는 이제 3년으로 바뀌었는데 상당히 임상적이어서 한국 선생님들한테 좋아하고 한국 선생님들도 많이 참석하고 그래서 아주 좋은 그 임상적인 그런 심포지움입니다. 왼쪽 사진은 제가 ISPRD 보스턴에 참석. 이건 항상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에 참석했을 때고 오른쪽은 제가 AAP 미국 치주학회에서 아시안 퍼시픽 세션이 있어서 제가 한병도 원장님하고 같이 가서 강의할 기회가 있어서 강의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티지아노 테스토리 엔테리어 싱글투스 임플란트의 직견을 가지고 계시고 임플란트 에스테릭을 상당히 고집하시는 분이고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에 대한 책도 있고 엔테리어 에스테릭의 대가 중에 하나죠. 얼반이 3D 디멘션으로 최근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면 그 역사의 시작은 가를로 틴티입니다. 벤 페네티라는 의사하고 동업하고 같이 강의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GTR 잘하시고 어드밴스드 임플란트 서저리, 3디멘셔널 본 오그멘테이션, 3디멘셔널 버티컬 앤 호리존탈 오그멘테이션, 멤브레인을 잘 쓰시고 플랩 어드밴스먼트도 기가 막히고 이 3D는 링골 플랩의 릴리징이 잘 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물론 너브 데미지를 주면 안 되고 그래서 테크닉 센시티브한 프로시저죠. 근데 이분들은 전부 다 오타지너스 분을 썼고 지금의 그 얼반처럼 그 DBBM을 그렇게 헤비하게 섞어 쓰지는 않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현재 잘하시는 분들은 또 다 역사적인 계보와 행보에 있는 이런 분들한테서 다 배웠기 때문에 현재가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됩니다. 카롤 레스퍼린이 치주재생 쪽에서 좀 활발하시고 파이브로 가이드로 렉처를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베이직, 액세스 플랩, 페리임플란타이터스 토픽이 많은 분입니다. 굉장히 활발해지고 우리한테도 알려지기 시작하시는 분이고 책도 있고 퍼블리케이션도 많고 아티클도 꽤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클로징 리마크인데 컨셉 오브 서브 스페셜티, 그러니까 우리가 스페셜티 개념이지만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갈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해봅니다. 페리어 치주 관련 책도 보면은 30개에서 40개 정도의 챕터가 있는데 메디칼 쪽은 보면은 펠로우십이라는 게 있어서 공부를 하고 나서 또 펠로우십을 해서 이 몇 년을 공부하고 나면 또 스페셜리스트가 더 스페셜해져 가지고 초전문가가 돼 가지고 나의 진짜 독립적인 영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리갈한 면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터치하기가 힘들어지고 뭐 법정에 나가도 상대적인 변호사가 제가 미국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되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상대적으로 변호사가 나를 이기기가 어려워지죠. 내가 스페셜에 스페셜을 더하면은 변호사가 나의 비슷한 레벨의 지식을 갖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지만 하지만 우리 모두 법정에 나가서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선생님들은 항상 첫 마디는 이겁니다. 저는 교과서에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입니다. 교과서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결과가 나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리갈한 면에서 첫 번째 선생님들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왜 이게 이렇게 됐지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교과서에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장 근거 있게 우리를 디펜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라이애빌리티를 쉐어하고 예를 들어서 교정과 선생님이 루트 커버리지를 해야 돼. 루트 리세션이 생겨가지고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치주과 의사한테 리퍼를 하고 서로 이름으로써 이런 거는 또 잘하는 사람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법적인 라이애빌리티도 생기고 진료적으로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교 치주과에 밀튼 펠렛이라는 교수가 계신데 이분은 로이어인데 치주과 전문입니다. 한국에 이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법정에 나가도 이분은 거의 지는 게 없죠. 변호사인데 치주가 전문이니까 일반적인 변호사가 상대방 검사가 나와서 상대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서브스페셜티로 갈 수 없을까? 메디칼 쪽에서는 애네스시올로지, 마취과 의사들은 서브로 카디올로지, ICU 유닛, 크리티컬 케어, 피디애트릭, 산모들만 하는 마취, 통증 마취 이렇게 더 나눠가지고 마취과 의사도 전문이지만 일반 마취만 하는 일반 마취 전문의가 있고 심장 마취만 하고 ICU 마취만 하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우리도 좀 더 펠로우십 기간 동안 더 스페셜티하게 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로 앞으로 선생님들도 강의할 기회가 있으시면 15분 강의하는데 150장의 슬라이드를 가져가지 마시고 15분에는 10장만 가져가서 깊이 있게 보여줬을 때 내가 훨씬 더 돋보이게 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걸 가져가서 얘기하지 못해서 마지막에는 허둥지둥해서 다 끝내지도 못하고 내려오시게 되는 그런 거보다는 1분에 한 장 아니면 30초에 한 장 정도 가져가면 충분한 그런 비율이 되니까 그런 정도로 준비해서 가서 말씀하시고 좀 더 스페시픽한 그런 구체적이자 그런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고 이 호프에서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호프의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